앱 2개 켜놓고 표 구해본 사람? 이건 예매가 아니라 전투죠. 그래서 정부가 통합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회사 말고 선로였어요. 한 손엔 코레일톡, 다른 손엔 SRT 앱. 시계를 보며 새로 고침을 연타합니다. 부산행은 코레일톡에서, 목포행은 SRT 앱에서. 둘 다 켜놓고 눈알 굴리다가 결국 둘 다 매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를 왜 앱 2개로 사야 할까요? 같은 부산역에 도착하는데 출발역이 서울이냐 수서냐에 따라 앱이 다릅니다. 두 열차 사실 같은 선로를 달립니다. 심지어 똑같은 차량을 쓸 때도 있죠. 그런데 회사는 둘 앱도 둘 표도 따로따로. 국민들은 앱 2개 켜고 표 전쟁 중인데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통합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현주소입니다. KTX와 SRT. 10년 가까이 따로 놀던 이 둘이 다시 합쳐진다는데 정말 표 구하기 쉬워질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만 하나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통합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표가 늘어나는 곳도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회사 통합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은 독점 체제였죠. 기차표 값이 비싸다, 서비스가 별로다, 적자는 늘어난다. 불만이 쌓이자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 익숙한 논리였습니다. 독점하면 게을러지니까 경쟁자를 만들어주면 서로 노력해서 가격도 내려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2013년 12월 코레일에서 자회사가 하나 떨어져 나옵니다. 이름은 주식회사 SR. 코레일이 지분 41%를 들고 있는, 사실상 코레일 자식벌이죠.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수서역에서 SRT가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철도도 경쟁 시대. 언론은 환호했고 정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쟁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SRT는 코레일한테 기차를 빌렸습니다. 정비도 코레일이 해주고 선로도 코레일 것을 같이 씁니다. 심지어 예매 서버까지 코레일 걸 공유하죠. 매년 1,700억 원을 코레일에 내면서요. 이게 경쟁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더 웃긴 건 운임입니다. SRT가 10% 싸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부가 정해준 가격이었어요. 마음대로 깎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같은 철로를 달리고 같은 차량을 쓰고 같은 서버로 표를 팔면서 회사만 둘. 이걸 보고 국민들은 생각했죠. 그러면 왜 나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명확히 주지 못했습니다. 2025년 정권이 바뀝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한 가지를 공약했죠. KTX와 SRT 다시 합치겠습니다. 회의 석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해서 국민 편의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요. 2013년에 둘로 나눈 건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다시 합치자는 건 이재명 정부. 똑같은 기차를 놓고 정부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경쟁이 답이다, 다른 쪽은 통합이 답이다.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앱 2개 켜고 표 전쟁 중이었죠. 철도 노조는 환호했습니다. 진작 합쳐야 했다면서 정부 결정을 적극 지지했어요. 반면 SR 노조는 반발합니다. 통합하면 서비스 질 떨어지고 요금 오른다. 같은 철도 노동자인데 입장이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코레일 직원들은 통합하면 조직이 커지니까 좋고 SR 직원들은 코레일에 흡수되면 자기 일자리가 불안하니까요. 국토교통부는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2026년 말까지 완전 통합. 3월부터 수서역에 KTX 투입, 하반기엔 열차 혼합 편성. 앱도 하나로 통합하고 환승 할인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좌석도 하루 1만 6천석 늘어난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덧붙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합은 정책이 아니라 방향 선언처럼 느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애매하고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회사를 합치든 말든 표가 진짜 늘어날지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국토부가 내놓은 통합 계획은 꽤 그럴듯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차 운행. 서울역에서는 SRT가 출발하고 수서역에서는 KTX가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역은 KTX만 수서역은 SRT만 다녔는데 이제 섞는다는 거죠. 수서역이 표 구하기 힘드니까 서울역 KTX를 수서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KTX를 투입. 20량짜리 955석 규모입니다. 기존 SRT가 연량에 410석이었으니까 좌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죠. 이건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 앱 통합. 지금처럼 코레일톡 켜고 SRT 앱 켜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의 앱에서 KTX든 SRT든 다 예매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 수수료 면제와 환승 할인. KTX에서 SRT로 갈아타도 취소 수수료 안 받고 일반 열차로 환승하면 30% 할인. 지역사랑 철도 여행 할인 50%도 SRT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하루 좌석이 16,000석 늘어난다. 전체 공급량의 약 6% 증가. 중복 비용 절감으로 연간 405억 원 아낀다. 심지어 KTX 운임 10% 인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국민들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나? 앱 하나로 통합되면 편하겠네. 좌석도 늘고 가격도 내리면 완벽한데? 정부 발표를 보면 장점만 가득합니다. 효율은 올라가고 좌석은 늘고 가격은 내리고 편의는 좋아지고. 말 그대로 쇼핑 리스트처럼 좋은 것만 쭉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좌석이 16,000석 늘어난다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늘어난다는 걸까요? 모든 노선에 골고루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노선에만 몰려 있는 건가요? 정부 발표엔 그 디테일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좌석이 하루 16,000석 늘어난다고 했죠. 숫자만 보면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노선별로 쪼개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부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노선. 여기는 1127석 늘어납니다.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경부선으로 몰린 겁니다. 뭐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호남선 서울 광주 목포 노선. 여기는 4,684석 늘어납니다. KTX 한 대가 379석이니까 12대 정도 증편하는 효과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동해선 포항 가는 노선. 1316석 증가. 경전선 진주 가는 노선. 372석 증가. 그런데 전라선. 순천 여수 가는 노선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191석입니다. KTX 한 대도 안 되는 숫자죠. 호남선이 4,684석 늘어나는 동안 바로 옆 전라선은 191석. 같은 전라남도인데 차이가 무려 24배입니다. 전남도의회는 발끈했습니다. 같은 호남권인데 이게 뭐냐, 차별 아니냐. 실제로 순천, 여수, 광양 주민들은 전라선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통합의 혜택은 호남선 쪽으로 쏠려 있었던 거죠. 더 재밌는 건 서울역대 수서역입니다. 경부선 기준으로 서울역 출발 좌석은 5,293석 줄어들고 수서역 출발은 15,420석 늘어납니다. 서울역 이용자들은 오히려 손해보는 셈입니다. 전체로 보면 16,000석 증가. 하지만 뜯어보면 경부선 위주, 호남선 일부, 전라선은 쥐꼬리. 서울역은 줄고 수서역은 늘고. 같은 통합인데 지역마다, 노선마다, 역마다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장밋빛 쇼핑 리스트 뒤에 숨어있던 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회사를 합치면 정말 표가 늘어날까요? 코레일과 SR 두 회사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기차가 갑자기 더 빨리 달리진 않습니다. 선로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좌석이 늘어난다는 걸까요? 답은 평택과 오송 사이 46.9km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수서역에서 출발한 SRT. 둘 다 평택에서 만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경부선, 목포에서 올라오는 호남선. 전부 오송에서 합류해 북쪽으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전국 고속열차가 전부 이 한 구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병목 구간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하루 190회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0회가 이미 달리고 있어요. 거의 포화 상태죠. 회사를 합친다고 해서 이 선로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열차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게 전부예요. 부산 도착한 기차를 빨리 수서로 올려보내고 수서에서 내려온 기차를 바로 부산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굴리면 좌석이 좀 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선로는 그대로인데 기차만 빡빡하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비 시간 부족, 연착 위험, 안전 문제. 숫자상으론 1만 6천석 증가지만 실제론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평택에서 오송 구간 이복선화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하에 선로를 하나 더 깔겠다는 겁니다. 3조 2천억 원 들여서요. 언제 완공될까요?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통합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회사 합치는 건 결국 임시 방편입니다. KTX와 SRT 통합, 이게 만능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좌석이 늘어난다는 건 맞습니다. 1만 6천석 증가도 거짓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평택에서 오송 선로 용량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근본적인 병목은 2028년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럼 통합의 본질은 뭘까요? 구조적 문제를 덮는 정치적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합니다. 다만 생각만큼 크진 않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통합하면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갑니다. 2013년에 둘로 나눈 이유가 뭐였죠? 독점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경쟁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합친다고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경쟁 없어지면 가격 인하 압력도 사라집니다. KTX 운임 10% 인하 검토한다고 했지만 통합 후에도 계속 유지될까요? 중복 비용 405억 원 절감한다지만 운임 10% 인하면 연간 2,500억 원 손실입니다. 계산이 안 맞죠. 그리고 파업 리스크. 코레일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입니다. 통합되면 조직이 더 커지고 파업 영향력도 커집니다. 지금도 명절 때마다 파업 소식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독점, 가격 인상 압력, 파업 위험. 이 문제들은 통합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답답했던 겁니다. 회사 합치든 말든 표 구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선로 용량이 부족한데 회사만 합쳐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문제의 본질은 처음부터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명절 연휴 기차표 예매일. 앱 2개 켜놓고 새로 고침 연타하던 그 순간. 이제 달라질까요? 회사는 합쳐집니다. 코레일과 SR 2026년 말까지 완전 통합. 앱도 합쳐집니다. 코레일톡이든 SRT 앱이든 하나로 통합. 좌석도 늘어납니다. 하루 1만 6천석, 전체의 6% 증가. 숫자로만 보면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는요? 경부선 가는 사람은 좋아졌습니다. 호남선 가는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전라선 가는 사람은 191석 증가. 서울역 이용자는 오히려 좌석 줄어듭니다. 지역에 따라, 노선에 따라, 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죠. 그리고 2028년 전까진 평택에서 오송 병목은 그대로입니다. 회사 하나 되고 앱 하나 되고 브랜드 하나 될 수는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겁니다. 합친 건 회사였고 못 합친 건 철도였다. 2025년 대한민국 고속철도 통합의 진짜 의미입니다. 표 전쟁은 계속됩니다. 다만 이제 앱은 하나만 켜면 되겠죠. 그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도 궁금한 아카이브였습니다.